지금 이 순간부터 서씨 가문은 운성에서 완전히 제명한다. 지난 4년 봐줄 만큼 봐줬으니 더 이상 봐줄 이유도 없다. 운성을 떠나면 그나마 숨쉴 구멍은 있겠지. 그리고 서지연, 오늘 이 자리에서 너와 나 부부 인연은 끝이다. 찰나의 정적.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서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빛이 점점 사라져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집안 기생종 취급하며 비웃던 그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무능한 사위가 아니었다. 서씨 가문이 이 도시에서 감히 잊지 못할 굴욕을 맛본 날, 모든 건 시작됐다. 그들은 내 이름을 알았다.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몰랐다. 4년 전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고 낯선 집안의 하찮은 사위로 살아왔다. 욕설과 멸시, 심지어 발길질까지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오늘 나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씨 가문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4년 동안 그들이 짓밟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의 한복판, 나는 서씨 집안의 사위로 4년을 살았다. 자빌도 도맡고 시킨 일엔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다. 그런데 내 아내의 서지연은 몰래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남자, 강연우, 잘생기고 말도 잘했다. 둘은 자주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따라다녔다. 내 생일날이었다. 나는 와인이랑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지연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은 나 바빠. 한유라 콘서트 보러 가야 해. 옆에서 그 남자놈이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비웃듯 말했다. 너 같은 집에서 살림하는 신세가 한유라가 누군진 알기나 해? 그들이 몰랐던 건 그 콘서트 무대 뒤 대기실에 있던 한유라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다. 그녀는 잔잔한 눈빛으로 말했다. 공연 끝나고 나면 내가 너 생일 제대로 챙겨줄게. 처음 강연우를 본 건 지난달 장인어른의 생신연 자리였다. 나는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인사드리러 갔고 그 순간 지연은 당당하게 강연우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할아버지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강 회장님 아드님, 얼마 전 드림셀 그룹이랑 큰 계약을 하신 분이에요. 말끝마다 강연우라는 이름을 강조하며 날 흘겨보는 눈빛은 말 그대로 경멸 그 자체였다. 누가 봐도 둘 사이가 단순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직접 준비했어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연우가 내 손에 있던 선물 상자를 툭 쳐서 떨어뜨리더니 그 위를 신발로 짓밟았다.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냐? 그는 내가 어렵게 구해온 고서화를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옆에 있던 수행원이 고급 포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장인어른께 올렸다. 이건 제가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풍수화랑 지인 통해 구한 희귀 그림입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지연은 수줍은 척 고개를 푹 숙였다. 역시 강 회장님 아드님은 다르네. 오늘 진짜 멋지다. 그러게 누구처럼 허접한 그림 갖고 오진 않잖아. 서지연이 왜 그런 사위랑 사는지 몰라. 주변에서 터지는 비웃음과 조롱. 그때 나는 바랐다. 지연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다. 내 팔을 꼭 붙잡고 말해주길 바랐다. 무슨 소리를 하든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내 자존심을 바닥까지 짓밟았다. 나는 찢긴 고서화를 주워들고 지연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너랑 같이 책임져야 돼.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봐라. 이런 쪼잔한 남편 본 적 있어? 그림 찢겼다고 나보고 배상하래. 그 말에 사람들은 또 웃어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내 뺨을 때렸다. 이민호, 그만 좀 해.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그녀의 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난동 부린다는 말이 나왔다. 내 아내가 내 얼굴에 손찌검하면서도
그 잘난 남자 편에 서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힘들게 구해온 거야. 그거 비싼 거라고. 내가 배상해야 해. 배상. 지연은 내 말을 비웃으며 외쳤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장 봐오는 돈도 내가 주는 주제에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하겠더만. 강현우가 다가와 내 옷깃을 움켜잡았다. 내가 괜히 내가 창피당할까봐 도와줬더니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그 순간 주석 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 강현우는 그제야 날 놓았다. 생신년이 끝난 뒤 서지연과 강현우는 손을 꼭 잡고 내 앞을 지나쳤다. 강현우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내게 툭 던졌다. 여기 20만 원 들어있어. 그 정도면 됐겠지? 나는 말없이 카드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어쨌든 돈은 나쁜 게 아니니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내 태도가 조금만 나았으면 50만 원도 줄 수 있었는데. 지연은 비웃듯 말하며 그의 팔짱을 더 꽉 끼고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들은 거리낌 없이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강현우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남의 여자랑 노는 게 제일 짜릿하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주먹을 날렸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강현우의 코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지연은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민우, 미쳤어? 나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내 눈앞에서 저 자식이 널 더럽히고 있는데 내가 미친 거라고? 하, 그래. 내가 원해서 그런 건데 뭐 어쩔 건데? 지연은 강현우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주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아파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 사람도 남을 걱정할 줄은 아는구나. 지난 4년간 내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어떤 감사나 다정한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나를 모욕한 남자 앞에서 그렇게 다정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조용히 등을 돌려 오래된 저택을 나섰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자 익숙한 이름. 이민호, 지금 뭐 하고 있어? 문자 보냈는데 왜 답도 없고.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한유라, 내 어릴 적 친구였다. 무슨 일인데? 아직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짧게 답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아. 다음 달 내 공연 꼭 갈게. 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매번 바쁘다고 했잖아. 이젠 아예 기대도 안 해.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젠 안 바빠. 앞으로 내 무대 하나도 안 빠질 거야. 장인어른의 생신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지연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와 강현우는 각종 행사에 함께 나타났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영화를 보고 카페를 돌고 아이돌 콘서트도 따라다녔다. 이번 달 서울에서 한유라의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들은 VIP석까지 미리 예약했다. 유라는 요즘 최고 인기 가수로 최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3연속 우승한 스타였다. 수많은 팬들이 그녀에게 열광했는데 강현우도 그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강현우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지연의 허리를 감싼 채 콘서트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포즈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며 그들의 사랑을 자랑하듯 행동했다. 나는 2층 VIP석에서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내 생일이야. 와인이랑 케이크도 준비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현우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춘 뒤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늘 약속 있어. 한유라 콘서트 가야 하니까 생일은 혼자 알아서 해.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다. 옆에 있던 강현우는 배를 잡고 웃었다. 지연아, 저 찌질이한테 유라 얘기를 왜 해? 맨날 시장이나 다니는 주제에 유라가 누군지도 모를걸? 그들은 전혀 몰랐다.
지금 이 VIP석은 유라가 직접 내게 선물한 자리라는 걸. 유라가 내게 음료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호야, 대체 너희 아내는 무슨 매력이 있어서 넌 그렇게 4년을 헌신한 거야? 그 말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젠 다 끝났어. 유라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말했다. 곧 무대 들어가야 해서 필요하면 내 매니저한테 말해. 그녀의 향기가 남은 채 나는 시계를 보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지연과 강현우를 마주쳤다. 민호야, 너 생일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지연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곧바로 비웃으며 말했다. 너 원래 이런 콘서트 안 좋아했잖아.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별을 줬지는 않지만 별이 날 쫓아올 수도 있는 법이지. 예전에 지연은 내게 신성한 달빛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달은 빛을 잃고 차갑고 숨막히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현우가 비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너 아직 꿈에서 못 깬 거냐? 네, 꼴 좀 봐. 거울이나 봐. 그 냄새나는 몰골로 누가 널 따르겠냐? 현우는 내 팔을 거칠게 끌어 거울 앞에 세우며 비웃었다. 거울 좀 봐. 이 꼴로 VIP석이라도 될 줄 알았어?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유라에게 피해를 줄 순 없었기에 간신히 참았다. 지연도 비아냥 섞인 눈으로 날 훑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조용히 나가. 강현우는 호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내 흔들었다. 봐. 이게 프리미엄석 티켓이야. 넌 그런 거 없잖아. 나는 짧게 말했다.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뒤돌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현우가 다시 내 팔을 잡아채며 고함쳤다. 보안요원, 이 사람 표도 없이 안에 들어오겠대. 2명의 보안요원이 빠르게 다가왔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말했다. 이 사람 표도 없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온 거죠?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신고할 겁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티켓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초대받긴 했습니다만 티켓은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현우는 바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웃기고 있네. 우리 같은 사람도 VIP석 받기 힘들다니까. 지연도 한술 더 떴다. 오늘 생일이면 집에서 초 켜고 혼자 보내지. 여기서 추태는 왜 부려? 보안요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불편하시겠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민호 씨, 여기 계셨군요. 공연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의 매니저 김비서였다. 그는 급히 다가와 보안요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유라 씨가 직접 초대한 VIP 손님입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보안요원들은 당황하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김비서는 민호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불편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지연과 현우는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VIP? 지연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김비서를 향해 말했다. 아,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집에서만 지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유라 씨랑 안다는 건지. 그러나 김비서는 냉정하게 응수했다. 착오 없습니다. 유라 씨께서 직접 이름 불러가며 당부하신 분입니다. 지연은 억지 웃음을 띠며 김비서에게 다가섰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닌지요? 이 사람, 제 남편인데요. 그러나 김비서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모시는 VIP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민호 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말했다.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유라 씨가 준비한 차가 꽤 지나더군요.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지연과 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김비서를 따라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 지연이 날 붙잡았다. 민호 잠깐만.
대체 무슨 일이야? 유라 씨랑 너 무슨 사이야? 나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어. 옆에 있던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해됐어. 유라 씨가 사람을 착각한 거야. 방가에 나도 VIP가 아닌데. 제가 VIP라고? 김비서는 조용히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유라 씨의 판단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현우는 당황해 허둥댔다.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김비서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나는 그를 따라 조용히 VIP 룸으로 향했다. VIP석에서 내려다본 무대는 장관이었다. 유라가 무대 중앙에 서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맑았고 모든 움직임은 우아함 그 자체였다.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2시간 가까운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유라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기적이어도 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서 생일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누구지? 설마 연인? 유라 씨가 이런 말 하다니 대체 누구야? 나는 VIP석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자리였다니. 한때 유라는 내 곁을 떠났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접고 송가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됐다. 그녀는 단 한 걸음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무대 위로 커다란 케이크가 등장했고 촛불이 반짝이며 무대를 은은하게 밝혔다. 김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유라가 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분이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촛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 아니다. 4년 만에 나는 다시 진짜 나로 돌아왔다. 불이 켜지자 수천 명의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그리고 그중 이열, 나직은 두 사람의 눈빛이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과 현우, 얼어붙은 표정, 말 잃은 입술.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미소 지었다.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 지연의 안면 근육이 떨리고 있었고 현우의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그때 관객 중 한 사람이 외쳤다. 유라님, 이 남자 누구예요? 두 분 무슨 사이세요? 궁금증이 퍼지기 시작한 순간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뛰쳐나와 마이크를 낚아채 외쳤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관객석이 일제히 술렁였다. 진짜야? 결혼한 사람이었어? 무슨 상황이야? 이거. 무대는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로 변했다. 유라는 잠시 침묵했고 나도 말을 아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불편해 보인 사람은 현우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다. 지연을 무시한 채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 사람은 백수입니다. 몇 년째 일도 안 하고 지연이한테 얹어 사는 한심한 놈이에요. 도무지 유라 씨가 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 안 됩니다. 그 순간 지연의 손바닥이 현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찰싹. 공연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현우는 충격에 멈춰섰다. 늘 자신 편이던 지연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 입 다물어. 지연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우릴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 너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현우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관객들의 반감을 샀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남 얘기라고 막 얘기하네. 이제 다 드러났네. 누구 잘못인지. 지연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현우를 끌든 무대를 빠르게 내려갔다. 조용해진 무대 위에서 유라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뜻밖의 상황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제 진짜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민호 씨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음악을 배운 소중한 친구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송가에 들어가며 많은 걸 내려놓았지만 그 안에서도 묵묵히 음악을 이어갔어요. 오늘 공연의 모든 곡은 민호 씨가 작곡한 작품입니다. 진짜요? 그 유명한 곡도 대박이다. 객석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졌다. 이런 남편을 놓치다니 말이 되나? 유라,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멋있다. 민호 씨. 나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의 시선을 느꼈다. 이열, 그 두 사람, 지연과 방현우. 그들은 얼어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이지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유라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 생일 파티 계속 이어가요. 다 함께 민호 씨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 유라의 선창에 따라 수천 명의 관객이 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 장면은 유라가 말했던 가장 성대한 순간 그대로였다. 공연 후 VIP 룸. 따뜻한 조명 아래서 유라는 와인 두 잔을 따랐다. 그녀는 잔을 내게 건네며 조용히 속삭였다. 난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 민호야, 난 줄곧 너만을 기다렸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와인을 단숨에 비웠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 너도 알지? 그녀가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모든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 있었고, 난 그 감정을 노래했어.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난 너만을 떠올렸어.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심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나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그녀는 멈췄다. 내가 부족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부족한 거야. 아직 난 이혼하지 않았어. 유라는 내 손을 놓았다. 그럼 기다릴게. 그녀는 슬픈 듯 미소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푹 쉬어. 자정이 넘은 시각, 집거실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지연은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온 후 익숙한 거실 소파에 몸을 눕혔다. 그곳은 4년 내내 내가 잠들던 유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지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 설명해. 무슨 설명? 유라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보다 너야말로 맨날 현우랑 뭐 하는 건데?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원래 간섭 안 하잖아. 그래. 근데 이제 하려고. 나는 돌아눕고 말했다. 피곤하니까 내일 민정청 가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감정이 폭발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이혼을 말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내 정도 하인도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벽을 바라보다가 손에 있던 쿠션을 내게 던졌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들었다. 아빠. 민호가 나한테 손 올렸어.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4년 동안 내 손에 맞아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오늘도 널 때린 적 없어. 내가 던진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다. 지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정식으로 끝내자. 그리고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가. 익숙한 소파 위에 다시 몸을 뉘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곳이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막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송대준이 들이닥쳤다. 딸 편을 들기 위해 달려온 게 분명했다. 왜 유월이를 때렸어? 그는 문 열자마자 다짜고짜 따졌다. 분명히 나는 지연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안 때렸어요. 오히려 지연 씨가 손을 먼저 썼죠.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 예전이랑 다르구나. 이제 좀 컸나 보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내가 예전처럼 비굴하게 굽신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다. 사람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 모습은 없다. 마침 잘 오셨어요. 저 당신 딸과 이혼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그대로 내 뺨을 후려쳤다. 오늘 약이라도 잘못 먹었냐? 내가 어떻게 감히 먼저 이혼을 말해? 이혼을 하려면 우리 유월이가 먼저 차야지. 내가 그딴 말을 입에 올려?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미 말했어요. 내일 민정청에서 봅시다. 아빠, 제가 그랬죠? 쟤 요즘 밖에 딴 사람 있어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배불러지자 이제 와서 이혼이래요. 지연은 억울한 척 울기까지 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람이라도 핀 줄 알겠다. 민호야, 이혼하면 너 갈 데도 없잖아. 그동안 송과 밥 먹고 잠자며 살아왔는데 이 집 나가면 넌 끝이야. 그래도 이혼할래? 송대주는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젠 송과 밥 안 먹고 살게요. 그거 도와주셔야죠. 아빠, 쟤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어요. 그 가수 추유라. 만나고 돌아오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성질은 늘고 방금 저 때렸어요.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뿐이었다. 송대주는 담배를 꺼내 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혼은 하지 말고 대신 내일부터 회사 보안팀에 들어와. 월급은 300만 원 줄게. 그리고 이혼 얘기는 다신 꺼내지 마. 그는 마치 관대한 제안을 하는 듯 했지만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거절합니다. 부사장 자리를 준다 해도 저는 이혼할 겁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4년이면 충분했다. 송대주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다. 망설임 하나 없이 거절한 내 태도가 낯설었던 모양이다. 아, 그럼 넌 뭘 원하는데? 이쯤에서 그만둬. 우리 송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우릴 적으로 돌리면 이 도시에서 너 설 곳은 없다. 그는 마지막 경고처럼 말을 내뱉었다. 이혼을 고수하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의도였다. 4년 동안 날 무시할 때는 조용하더니 이혼 얘기에는 그렇게 민감하다. 그게 가족이란 말인가.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차갑게 말했다. 살고 싶으면 더 이상 까불지 마. 그게 그의 마지막 협박이었다. 내가 당할 때는 누구 하나 관심 없더니 이제 와서 소유물처럼 나를 붙잡는다. 왜? 그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익숙했을 뿐이겠지. 다음 날 아침, 방현우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송 회장 댁 앞에 도착했다. 지연을 회사에 데려다 주려는 듯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서지연, 오늘 회사 안 가. 조금 후에 같이 이혼하러 간다. 이혼? 방현우의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기쁨이 번졌다. 좋아, 내가 데려다 줄게. 마침 문을 열고 나오던 서지연은 현우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를 나무랐다. 방현우,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너나 회사 가. 하지만 방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연아, 너 예전에 말했잖아. 언젠가는 저 인간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찬 게 아니라. 결과는 같잖아. 방현우는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다. 어떻게 같아? 내가 먼저 이혼을 꺼내면 내가 찬 거고 그 사람이 먼저 꺼내면 내가 차인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엄청난 차이지. 내가 저런 인간한테 차였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무슨 낯으로 살아? 결국 서지연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이었고 방현우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로 지연과 이혼하더라도 과연 방현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이 결혼은 서지연이 회피하는 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외쳤다. 이혼은 내가 말해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도 방현우와 함께 영화별을 쫓다를 보러 다녔다. 더는 나 대신 누군가를 쫓는 건 아니었지만 한 달 후 도시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다. 송 회장 집안과 방 부회장 측은 VIP로 초청되었다. 그날 서지연과 방현우가 손을 잡고 입장했을 때 나는 이미 행사장에 있었다. 지연은 나를 발견하자 순간 멍해졌고
이내 다가왔다. 여긴 왜 온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준 있는 인사들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는 아니잖아. 여전히 깔보는 말투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송 이사님, 간섭이 참 많으시네요. 넌 내 남편이잖아. 그럼 내가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웃기는 말이었다. 남편인지 아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 사실 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지연의 그 한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야, 저 사람 송 회장 사위 아니야? 오늘 행사에 온 사람들 다 재계 인사들인데 쟨 뭔 깡으로 여길 기어들어온 거야? 웅성거림이 퍼졌고 그 중심엔 무능한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내가 있었다. 잠시 후 송대준이 행사장에 들어왔다. 내 옆을 지나며 낮게 속삭였다. 아직도 안 나가고 뭐해? 이 꼴 사서 뭐 하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안 나가면 오늘 이 행사 누가 총괄하죠? 뭐라고? 그는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듯 당황했다. 이민호, 오늘 참석자들 다 쟁쟁한 사람들인 거 몰라? 괜히 송 회장 이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내가 말한 보안팀 자리 진심이야. 줄게. 웃기는 말이었다. 내가 그런 자리를 바랐다면 벌써 다른 길로 갔겠지. 그때 방현우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정말 끈질기네. 지연이가 왜 아직 너랑 얽혀 있는지 모르겠어. 그야. 그녀가 날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를 붙잡기 위해 날 이용하는 거니까. 내 말에 방현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연아, 저 말 사실이야? 기막히게도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챈 모양이다. 지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 말 믿지 마. 방현우는 만족한 듯 피식 웃었다. 들었지? 지연은 그런 마음 없어. 그녀는 널 그냥 옆에서 짖지도 않고 따라오는 개 한 마리 정도로만 두고 싶은 거야. 됐고. 그만 나가게 해. 송대준이 짜증난 얼굴로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다른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러 자리를 떴다. 지연도 또 내게 다가왔다. 이민호, 제발 그만 좀 해. 오늘 행사 우리 집안한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나는 잔 속에 레드와인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알아. 이 자리가 송 회장 댁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란 거. 방현우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출입구를 향해 외쳤다. 보안요원, 지금 당장 와봐. 잠시 후 2명의 보안요원이 급히 달려왔다. 방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방현우는 날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인간 여기 낄 자격 없어. 당장 끌어내.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굴 끌어내겠다는 거지? 모든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 서 있던 이는 상인협회 부회장 장한 회장이었다. 속삭이듯 술렁임이 이어졌다. 저 장 회장이 왜 송 회장이 아니라 저 사람을 옹호하는 거지? 방현우와 서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장 회장이 나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방현우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회장님, 저 사람은 송 회장 사위입니다. 그냥 무능한 인물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존중하십니까? 서지연도 거들며 말했다. 맞아요. 쟨 그냥 우리 집 머슴 같은 존재예요. 제가 당장 쫓아낼게요. 그러자 장 회장은 서지연의 뺨을 단호히 올려쳤다. 찰싹. 내가 뭔데 감히 그분을 몰아내겠다고? 지연은 얼굴을 감싸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러자 장 회장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문제야. 입 다물지 않으면 책임지게 될 거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미 충분히 책임지고 계시네요, 회장님. 그제야 송대준이 급히 달려와 딸 대신 사과하려 했다. 회장님, 지연이가 뭔가 실수했나 봅니다. 혹여 기분 상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장 회장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문제는 내 딸의 실수가 아니라 이 귀빈을 모욕한 행위다. 그는 내 쪽을 가리켰다. 귀빈이요? 방현우는 실소를 흘리며 되물었다. 회장님, 설마 이 사람이요? 그냥 찌질한 사위잖아요.
그러자 장 회장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다. 쾅! 방현우의 뺨이 날카롭게 울렸다. 다시 그런 말 한 번 더 하면 너희 방 회장 댁은 업계에서 퇴출이야. 알겠나? 그 말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행사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송 회장 사위 아닌가 했는데 분명 뭔가 있는 사람인가 봐. 그때 장 회장은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원래 이 자리는 제가 대표로 참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협회의 실질적인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장님이 누구시죠? 그때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외쳤다. 지금 연단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짝짝짝.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는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갔다. 뭐야? 저 사람 송 회장 사위 아니었어? 회장님이라니 장 회장이 실수한 건가? 나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여러분, 4년 전 이민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술렁임이 일었다. 이민호. 4년 전 상업계의 신성이라 불렸던 인물. 단 1년 만에 협회를 창설했던 그 사람.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실종된 줄 알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 이민호입니다. 4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우연히 송 회장 댁의 사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설마 저분은 전국 최고의 뇌신경외과 권위자 심 원장님이시잖아. 그는 진단서를 들어 보였다. 4년 전 허 회장님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기억 손상에 대한 공식 진단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진짜 허 회장이었어? 송 회장 댁은 복도 참 지질이 없네. 아니지. 복이 아니라 업신여긴 사람을 몰라봤던 거지. 송대주는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 몰랐고 서지연은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단호히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송가는 운성 상업권에서 제명됩니다. 4년간의 정을 봐서 지역을 떠나면 사업은 받으리죠. 나는 서지연을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서지연과의 결혼 관계도 이 자리에서 파기합니다. 회장님, 아니 이민호, 우린 부부잖아. 방현우랑은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기혼자가 매일 그 남자랑 붙어 다니는 게 장난? 잘 노셨네요, 송씨. 그러자 방현우도 화가 났는지 서지연의 뺨을 때리고 말했다. 이건 내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난 억울해. 방현우, 너 이 비열한 놈. 서지연은 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오빠 아니, 허 회장님 믿지 마. 그 여자가 먼저. 그때 송대준이 나섰다. 딸의 뺨을 때리며 나에게 아부하는 표정을 지었다. 허 회장님, 지연이는 제가 책임지고 혼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 딸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색에 나는 잠시 통쾌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다. 만약 내가 이민호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태도는 변했을까? 경호팀, 저 사람들 모두 내보내세요. 보안요원들이 즉시 송가 부녀와 방현우를 끌어내려 다가왔다. 이민호, 안 돼.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서지연은 울부짖었다. 이미 혼인 무효 처리했어. 내가 회장이야. 내가 정한다. 그 순간 한 여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조연연이다. 관객들이 속삭였다. 허 회장님과는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래. 와, 그림처럼 잘 어울린다.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연연은 내 팔을 살며시 끼고 무대로 함께 올라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